안녕하세요, 시드맨입니다. 제가 오늘은 매빅 프로를 실제 날려보고 그리고 제가 느낀 점에 대해서 좀 소개할 건데, 지금 매빅 프로 가방입니다. 지금 매빅 프로 원래 세워서 놔야 되는데 눕혀서 놨어요. 이게 세워서 놓으면은 잘 안 들어가더라고요. 빠지는 것도 잘 안 되고. 크기가 이렇게 작지만 펼치면은 아주 큰 드론이 됩니다. 그래서 휴대성이 상당히 좋은 게 이 제품의 특징인데요. 날개를 접어서 필요할 때는 작게, 또 필요할 때는 크게 만들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물론 날 때 이렇게 크게 펼쳐야 되고요, 무조건. 앞쪽에는 투명한 커버가 있어요. 근데 이거를 끼우고 날리시는 분들도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저는 이걸 벗기고 사용하는 걸 권합니다. 안쪽에는 짐벌 클램프가 있는데, 이 부분도 사용하지 않을 때는 무조건 걸어야 되고요, 사용하지 않을 때는 빼야 됩니다. 빼고 날릴 준비를 하면 되고요. 이 투명 커버를 끼우고 난 다음에 사용해도 상관없긴 한데, 그렇게 사용하면은 이쪽 안쪽에 통풍구가 있는데, 이쪽으로 바람이 들어가서 내부가 식어야 되는데 잘 쿨링이 안 되면 이쪽 부분도 열이 높아져서 뭐 모터에 열도 올라가고 해서 이게 손상이 생기는 경우가 생긴대요. 그래서 저는 무조건 벗기고 사용하는 걸 권합니다. 먼저 이렇게 내려놓고, 이제 이거는 매빅 컨트롤러입니다. 네, 보면은 상당히 잘 되어 있어요. 크기는 작은데 보면은 이 케이블 통해서 뭐 안드로이드 태블릿이나 스마트폰, 뭐 여기는 아이폰 뭐 다 연결 가능합니다. 그래서 케이블 일단 꽂고, 이게 케이스 씌우면 이렇게 케이블을 빼야 됩니다. 안 그러면 장착이 잘 안 돼요. 끼우고 DJI 앱을 실행시켜 주면 됩니다. 실행해 볼까요? 어딨나요? 앱이 DJI Go 4 앱을 실행시키면은 유선 연결된 상태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쪽 물론 기체하고는 무선 연결되죠. 컨트롤러는 무조건 안테나를 세워야 되는데, 안테나는 11자로 세우는 게 좋습니다. 네, 높이거나 접거나 이렇게 X 교차하거나 하면 좋지 않고요. 왜냐하면 신호가 이 평평하면 앞쪽과 뒤쪽으로 나오게 되는데, 기체가 앞쪽에 있겠죠. 보통 이렇게 사용하기 때문에 이렇게 세워서 사용하는 거고요. 만약에 높은 데서 아래쪽에 있는 기체 조정할 때는 그때는 눕혀서 사용할 수도 있는데, 근데 그 외에는 대부분 다 위로 향하기 때문에 11자로 세워서 사용하면 됩니다. 처음에 날릴 때 날개를 이렇게 접어둔 상태로 시작을 해도 상관없어요. 이게 돌면서 자동으로 펼쳐지거든요, 이렇게. 그런데 그 펼쳐지는 과정 중에 진동이 생깁니다. 좀 진동이 크게 생기는데, 그거를 좀 줄이려면은 날개를 그냥 미리 펴주는 게 좋아요. 이렇게 펴주면은 진동이 없고 그냥 바로 날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체를 켤 때는 위에 있는 버튼 한번 눌렀다가 다시 한번 더 길게 누르면은 전원이 켜지게 되고요. 한번 누르면 배터리 상태만 확인이 됩니다. 먼저 기체를 안전한 곳에 놓고 전원을 켜 놓겠습니다. 저 멀리 기체를 뒀는데요. 처음에 시작하는 위치가 좀 중요합니다. 반드시 주변에 장애물이 없고, 내려올 때 다시, 그러니까 리턴 투어홈 했을 때 다시 되돌아올 때 뭐 장애물 없이 안전하게 착륙할 만한 곳에 해야 돼요. 지금은 뒤쪽에 놀이터가 있어서 사실은 이 정도도 그렇게 좋은 장소는 아닌데, 주변에 그래도 좀 장애물이 없고 조금 트인 곳이라서 이곳을 지정했습니다. 이제 컨트롤러를 켜줍니다. 컨트롤 켜주고요. 컨트롤 켜면은 기체가 지금 켜져 있기 때문에 연결될 겁니다. 지금 보면 연결 중이라고 뜨고요. 연결이 됩니다. 연결되면 뭐 GPS 상태나 뭐 앱에서도 지금 보면 Go Fly라고 뜨는데요. 선택해 줍니다. 그러면 화면이 나타나게 됩니다. 네, 지금 여기서 기체 상태를 좀 확인해야 돼요. 앱에서 보면은 지금 앱에 글자가 지금 보이는지 모르겠는데, 앱에서 보면은 뭐 기체 상태나 펌웨어 상태 뭐 이런 게 나타납니다. 지금 최고 비행 고도는 150m 됐고, 최대 비행 거리는 지금 5000m로 되어 있습니다. 다 정상으로 다 떠 있고요. 그러면 비행 준비 완료라고 뜹니다. 그죠? 비행 준비 완료. 네, 지금 화면이 조금 어두운데 제가 화면 조금 더 밝게 하겠습니다. 이 정도 하면 다 밝게 되겠네요. 네, 밝게 하면 잘 보이죠? 네, 지금 이제 잘 보입니다. 이 상태로 이제 날릴 수가 있는데요. 한번
그러면은 처음에 날릴 때 수동 조작하려면 이걸 이쪽은 이쪽으로 하고 이쪽은 이쪽으로 하고 동시에 이렇게 오므리면은 날릴 수 있는 준비가 돼요. 예를 들면 보세요. 네, 테이크오버라고 뜨고 지금 프로펠러 돌기 시작하죠. 그러면 위로 올리면 뜰 수 있는데 제가 그냥 일단 내려서 정지하겠습니다. 정지하고요. 여기 보면 자동으로 테이크오프 하는 게 있습니다. 네, 왼쪽에 버튼 누르면은 자동 테이크오프 되는데 이걸 밀면은 날라 올라갈 수 있어요.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올라갑니다. 다시 내리면 랜딩을 합니다. 랜딩 할 때는 뭐 다른 방법들도 있긴 한데 무조건 왼쪽에 있는 스틱을 그냥 계속 내려서 정지시키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래야 제일 안전하게 내릴 수 있어요. 내리다가 또 방향 틀거나 하면은 돌아가면서 뒤집히는 경우가 워낙 많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날리기 전에 확인해야 될 게 물론 GPS만 무조건 의존해서 날리면 안 좋다고 하긴 하는데 GPS 수치를 확인해야 돼요. 지금 보면 12개 지금 떠있죠. 지금 보면 안테나가 GPS 안테나가 12개 떠있고 나머지 부분도 다 최대로 떠있고 뭐 배터리도 100%고요. 지금 맨 끝에 있는 그래프가 이제 배터리가 100% 차 있는 거고요. 이거는 리턴 투 홈 했을 때 이제 돌아오는 거리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거리가 멀어질수록 리턴 투 홈이 오른쪽으로 오겠죠. 그래서 보면 멀리 날렸을 때 다시 되돌아오는 그 배터리 남은 시간까지 계산해서 언제 리턴 투 홈을 해야 안전한지를 알려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 화면만 보고 있으면 사실 조작하기가 좀 편해요. 이것만 보고 있으면 다 조작이 가능하고 그 GPS나 HD나 뭐 이런 부분들은 메뉴를 좀 확인해야 되고요. 매빅 프로 같은 경우에는 동영상을 4K에 30프레임까지 촬영이 가능합니다. 60프레임 촬영하려면은 아니면 더 높은 프레임으로 촬영하려면은 해상도 낮추면 되는데 특별한 경우 이렇게 슬로우 모션 촬영하거나 그런 경우 아니면 사실은 60프레임은 별로 쓸 일은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4K로 30프레임 찍는 게 화질이 훨씬 더 좋았거든요. 그래서 해상도를 높게 찍는 게 화질이 더 좋습니다. 그래서 매빅 프로를 이용해서 굳이 FHD로 60프레임 찍는 거는 사실은 별로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예, 30프레임으로 4K로 찍는 게 좋고요. 오른쪽에 있는 레버를 조작하면은 노출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노출을 뭐 0.3 이렇게 올리면은 밝아지죠, 화면이. 네, 왼쪽으로 밀어서 0에다 놓으면 이제 그 기본 상태가 되는 거고, 너무 지금 밝다 그럼 반대로 밀면은 어둡게 됩니다. 네, ISO랑 그리고 셔터 스피드는 자동으로 지금 되어 있는 상태고요. 물론 수동 조작을 해서 변경도 가능합니다. 다시 이제 GPS를 이용해서 날려볼 텐데, 왼쪽에 테이크오프를 하고, 네, 지금 떠올라 있죠. 지금 주변에 새도 있고 하기 때문에 너무 높게 날리지 않겠습니다. 제가 이제 예를 들면은 앞으로 밀면 앞으로 오고요, 뒤로 밀면 뒤로 가고, 지금 앞에 있는 기체를 좀 보시면 앞으로 오고 뒤로 가고 양쪽 옆으로. 근데 저를 바라보고 있으면은 어찌 보면 그 헤더가 앞쪽을 보고 있기 때문에 반대로 움직이겠죠. 이렇게 하면 왼쪽, 이렇게 하면 오른쪽. 그렇죠. 그리고 이걸 누르면 위로 올라가고 아래 누르면 아래 내려갑니다. 근데 확인해야 될 게 오른쪽에 이제 스포츠 모드를 켜면 더 빨리 움직여요. 근데 스포츠 모드로 켜면 이제 비전 센서가 이제 동작 안 하기 때문에 좀 위험한 상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렇게 급한 경우 아니면은 스포츠 모드를 켜놓으실 필요는 없고요. 그래서 스포츠를 꺼놨습니다. 아래 내리면 아래 내려오고. 근데 여기서 써볼 만한 기능이 있는데, 예를 들면 저를 보고 있죠. 저를 보고 있는데 왼쪽에 있는 걸 조작하면 저를 이렇게 바라보게 할 수 있습니다. 왼쪽에 있는 걸 조작하면은 할 수 있는데, 저를 바라보고 있는 상태로 이제 인텔리전트 모드로 들어가 봅니다. 인텔리전트 모드 들어가 보면 일반과 제스처, 뭐 액티브 트랙 여러 가지 있는데, 액티브 트랙에 쓸만만 해요. 그래서 저를 선택을 하면은 제가 지정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움직이면은 저를 따라 움직이게 되고요. 여기 모드가 옵션이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거는 저를 보고 어느 방향에서인지 따라오는 겁니다. 제가 앞으로 걸어가면 뒤로 걸어가고, 뒤로 걸어가면 앞으로 따라오는 모드인데, 보면 프로파일 모드가 있습니다. 프로파일 모드를 선택하면은 그 각도를
지정해둔 것에 맞춰서 움직이게 됩니다. 예, 그래서 제가 옆으로 걸어가면서 저를 옆으로 찍는 게 가능하고요. 스포트라이트 모드를 하면은 예, 이걸 선택하면은 기체는 움직이지 않고 저만 바람만 보는 것도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제가 위로 올라가도 저를 계속 쳐다보게 되고요. 보면은 내려도 저를 계속 쳐다본다. 예를 들면 계속 그 뒤로 달려가면서 찍는 이런 모드를 찍을 때도 이걸로 선택해주면은 좀 더 편하게 찍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원래는 이거 두 개 스틱을 동시에 조작하면서 이쪽에 있는 레버까지 조정해야 이제 좀 멋있게 촬영이 가능한데, 이제 그런 걸 하지 않더라도 자동으로 카메라가 저를 따라오기 때문에 좀 더 쉽게 찍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좀 써볼 만한 기능입니다. 많이 써볼 만한 기능이고, 그리고 한 가지 참고해야 될 게 예를 들면은 뭐 지금 이 상태에서는 옆으로 움직여도 저를 계속 찍게 되는데요. 근데 만약에 움직이고 있는 도중에 뭐 POI나 뭐 여러 가지 촬영을 할 수 있을 텐데, 그런 자동화된 모드를 사용했을 때는 제가 의도치 않게 예를 들면 옆으로 계속 갈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네, 예를 들면 이것도 조금씩 움직이네요. 그럼 옆으로 이렇게 간다 쳤을 때, 네, 제가 의도치 않게 뭐 옆에 나무에 부딪힐 것 같은 상황이 생겼습니다. 이게 자동으로 움직이는 상태에서. 그러면 급하게 정지시켜야 될 때는 왼쪽에 있는 일시정지 버튼, 이걸 누르면 바로 그냥 정지를 해요. 네, 지금 어떤 모드가 켜져 있든 간에 그냥 자동으로 흘러가다가 이걸 누르면 그냥 일단 정지를 합니다. 일시정지 합니다. 그래서 급하게 조작을 해서 멈출 생각을 하지 마시고 왼쪽에 있는 이 버튼을 누르시면 바로 정지를 하니까 좀 더 쉽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것만 바로 누르시면 멈추니까 알아두시면 좋고요. 그 외에도 이제 제스처 보드 같은 거 이용하면은 제가 이제 손짓을 Y를 하면은 저를 딱 쳐다보게 됩니다. 이렇게 제가 Y를 했더니 지금 초점이 잡힌지 모르겠는데, 네, 저를 갑자기 딱 보죠. 그러면은 저를 이제 따라다녀요, 카메라가. 네. 제스처 모드 해서 제가 뭐 카메라 촬영하는 뭐 손가락 이렇게 하는 모드 등을 해주면은 저를 사진 촬영을 하게 됩니다. 네. 근데 실제로 해보면 사진 촬영보다도 동영상 촬영하는 게 좀 더 재밌을 수는 있어요. 제가 사용해본 것 중에 제일 재밌었던 거는 그냥 해보니까 액티브 트랙을 선택하고 그 다음에 스포트라이트 선택해서 뒤로 미는 거. 예. 그럼 저를 계속 따라오거든요, 이렇게. 예, 이렇게. 저를 계속 따라가죠. 그래서 제가 지금 어디 있는지 지금 보여줄 때 쭉 따라가면서 찍을 수 있습니다. 이 스포트라이트가 되게 웃긴 게 되게 멀리 제가 진짜 저렇게 덤으로 보일 정도로 제가 멀리 있어도 계속 저를 찍어요. 예를 들면 저렇게 뒤로 계속 간다고 해도 저를 계속 찍어줍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어디 있는지 보여줄 때 좀 더 재밌는 영상을 쉽게 찍을 수가 있어요. 물론 앞으로 올 때도 계속 저를 찍어주겠죠. 그 옆으로 움직일 때도 저를 계속 추적해서 찍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걸어가고 제 주변을 빙글빙글 돌면서 저를 찍어주는 모드 같은 것도 아주 쉽게 이 모드를 이용하면 찍을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보면은 정지시키고 뭐 탭플라이에서 이제 누르면 일정한 속도로 계속 앞으로 쭉 달려가는 모드도 있고요. 영화 모드라고 해서 천천히 이렇게 따라가주는 모드 있고, 삼각대는 이제 제가 삼각대를 들고 찍는 것처럼 찍어주는 모드도 있고요. 점점점 계단으로 올라가는 모드도 있고, POI 간신 지정 선택해서 폭포나 아니면은 뭐 그 딱 찍고 싶은 사물을 빙글빙글 돌면서 찍어주는 모드. 팔로우미는 이제 저를 찍어주면 이제 그 GPS 기반으로 이 컨트롤러 따라오는 모드가 있습니다. 그 외에 이제 뭐 그 포인트를 찍은 부분을 자동으로 이렇게 그 어떻게 보면 찍고 오는 모드도 있고요. 홈락이나 코스락 뭐 이런 것도 있어 저를 무조건 바라보게 하는 그런 모드도 있고 한데, 나머지는 잘 안 쓰더라도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것만 쓰더라도 상당히 멋진 영상을 만들 수 있어요.
그리고 실제 사용해보면, 네, 지금 너무 가까이 있으니까 지금 경고가 울리죠. 앞쪽에 지금 장애물이 있다는 뜻이에요. 예를 들면은, 네, 이렇게 하고요. 앞으로 쭉 달려가 봐도, 앞에 놀이터가 많이 있으면, 삐삐삐 하면서 멈춰요. 예, 삐삐삐삐 경고가 나오고, 그래서 제가 사실은 뭔가 부딪히고 싶어도 너무 빨리 달리지 않으면 부딪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좀 알아둬야 될 거는, 진짜 착륙을 좀 시키겠습니다. 예, 좀 알아두셔야 될 거는 너무 스포츠 모드로 너무 빨리 달리거나 했을 때는 앞에 있는 비전 센서가 정상적으로 동작 안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너무 빨리 달리는 상태에서 자기를 따라오도록 찍어두면 가로등에 부딪히는 경우가 생각보다 생깁니다. 나무에 부딪히는 경우도 생기고요. 그리고 제가 메이비 프로 추천하는 이유가 크기가 작으면서도 배터리가 꽤 오래 갑니다. 지금은 72% 남아있는데 보통 100%까지 배터리를 다 쓸 수 있을 것 같은데 실제 써보면 한 30% 정도 남았을 때는 착륙시키는 게 좋아요. 배터리를 너무 다 떨어뜨렸다가 충전하는 걸 이용하면은 배터리 수명도 빨리 떨어지기 때문에 가능하면은 좀 충전을, 그러니까 30% 정도 남았을 때 착륙시키고 다른 배터리를 갈아 끼우는 게 좋은데 그런 식으로 사용해도 꽤 오래 날립니다. 배터리를 이제 저는 총 3개를 가지고 있는데 이 정도면 한 1시간 정도는 뭐 충분히 재밌게 날려볼 수 있는 정도로 날릴 수 있기 때문에 날릴 수 있는 시간이 좀 길어요. 스파크 같은 경우는 배터리 시간 좀 짧죠. 그리고 컨트롤러에 보면은 이런 식으로 좀 정보가 많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어떨 때는 스마트폰을 안 보면은 지금 어떤 상태인지 좀 확인하기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좀 그런 경우가 없어서 이 스마트폰으로 볼 때보다 이걸로 봤을 때 좀 더 정보를 빨리 확인할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 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뒤쪽에 있는 버튼들도 C1, C2 버튼 같은 경우도 있어서 좀 더 빠르게 여러 가지 조작이 가능하고요. 실제 사용해보면은 비싼 드론이 좋긴 좋습니다. 왜냐하면 조작하기가 더 쉽거든요. GPS 기반으로 됐기 때문에 사실은 그러니까 아파트 단지 내에서 날 때는 조심해야 되는 게 주변에 이제 유선선 공유기 신호가 많은 곳, 그러니까 건물과 아주 붙어서 날리는 거는 자살행위입니다. 왜냐하면 조작이 안 되거든요. 이걸로 조작이 안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건물과 너무 가까이 붙지만 않은 상태로 날리면 좀 트인 곳에서 산이나 이런 곳에 날리면은 아주 안전하게 날릴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은 메이비 프로처럼 좋은 드론을 한번 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메이비 프로를 고른 이유가 원래 팬텀 4 프로도 있고 좋은 게 많지만은 휴대성 때문이거든요. 팬텀 4도 물론 가방에 잘 넣으면 크게 그렇게 크진 않지만 메이비 프로는 훨씬 더 크게 작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미 사용하고 있는 백팩에 같이 넣어서 여행할 때 보조 제품처럼 들고 다니다가 갑자기 날리고 싶을 때 날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무척 재밌게 날릴 수가 있습니다. 뒤쪽 부분 영상에서는 제가 실제 날려보는 영상들을 한번 좀 보여드릴게요. 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언제든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